아무래도 1차 때는 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회계랑 세법이 어렵다. 그거는 특히 회계가 저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계속해도 이 원리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돈을 주고받는 데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회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없고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거를 초점을 맞추면은 아마 다 못 보지 않을까. 예,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아무래도 다 어렵지만 사실 다 어려운 게 맞는데 그래도 제일 좀 난감하다고 해야 되나? 접근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세법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사실 세법학은 처음에 보면은 이거를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10번 읽는다고 머리에 들어오나? 그 정도로 정말 막막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조금씩 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그냥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차 때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급회계 산 것만 해서 이제 막판에 가면 이제 시험 막바지에 가면은 강사님께서 이제 이거 나올 것 같다. 몇 문제 단원별로 찍어 주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시험 전에 한 달 전부터 해서는 시간을 재놓고 한 3-4문제씩 해가지고 계속 풀었습니다. 그냥 거의 산 것만 봤다고 할 때는 10번 이상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세법은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에서는 국세기본법, 징수법 그것도 이제 거의 그것만 보고 사실 법인세는 안 보고 그것만 봐서 거의 10번 이상은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때는 특히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1차 때 법인세를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2차 때 너무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차 때 제 목표는 회계 학원에 대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법인세를 공부해서 세무회계랑 중급회계 점수를 이것만 따보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꽈락을 넘기자 해가지고 사실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특히 법인세는 거의 20번 이상 봤습니다. 정말로 그 동차 때부터 해가지고 치면은 20번 정도는 보지 않았나. 그걸 거의 저는 다 풀었습니다. 그냥 계속 그 책에 있는 문제만 계속 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1차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이론반은 다른 인터넷 강의를 들었거든요. 전업 수험생들이 하는. 근데 이게 기본 이론 강의를 이제 직장 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객관식 반을 시작할 때쯤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회계도 산 것만 보고 법인세도 안 보고 했는데도 그마저도 이제 내가 이게 봤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아이파 주말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주말반에서부터 이제 객관식 반을 이제 듣기 시작한 건데 사실 주말반의 좋은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전업 수험생들이 하는 학원에 비해서는 필요한 거 위주로 약간 요점만 이렇게 딱 핵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럼 당연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절약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말에 수업을 듣고 평일에는 복습할 시간이 있고 자기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걸 또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가서 강사님께 여쭤보고 하면은 그게 어찌됐든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좀 더 다른 학원보다 차별화되는 점이지 않나.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제가 첫 이제 유예반을 시작하면서 이제 법인세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가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법인세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식은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너무 떨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식은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시험 끝나고 났는데 그 정도로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강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거 이제 모의고사인데 그냥 편하게 봐라. 그거 진짜 시험 때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되게 사실 수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한번 시작하면은 되게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막 몸도 많이 힘들고 내가 퇴근해서 한 번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의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가족이나 친구들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모의고사 때 점수가 안 나오거나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오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사실 모의고사 때 세무회계나 중급회계가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항상 이게 내 길이 맞나?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항상 시험 전날까지도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주까지도 모의고사가 봤던 걸 또 푸는데도 또 어디서 틀리고 어디서 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완주를 목표로 하시면은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냥 완주를 해보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완주만 해보자. 그렇게 후회 없이 해보자. 그 마인드로 제가 했고 그러다 보니 운도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